이곳은 이렇게 한강을 길게 끼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자 좋은 학군, 병원, 백화점, 각종 국가기관들이 즐비한 서초구의 대장 반포동입니다.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일단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 사자가 들어가는 소득 수준이 높은 전문직들이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권역, 권역. 정리하자면은 한강을 끼고 있고 올림픽대로가 위치한 이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 강남의 업무지구하고 이어져 있는 지하철 3개의 노선이, 그리고 시외로 나가기 편리한 이 터미널 자체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군지라는 뭐 하나 타를 타선이 없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따질 때 따져야 되는 요소들이 전부 다 최상위권인 지역이라고, 이러한 산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쪽에 있는 동 같은 분위기를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합니다. 이 건너편으로 더 산입니다. 물론 뭐 유동량이 많지만 이렇게 나무들을 양쪽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로가 있다고 해도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할 것, 뭐 미술관도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감도인데, 조감도를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애플 사업 있죠. 초고층 개발에 길 열린 롯데칠성 부지, 들썩이는 서초대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이렇게 큰 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서초대로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서초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뭐 양재 우면에 1000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뭐 토지 투자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장아파트 말고 오감스가 임장 다니면서 찾아본 숨어있는 진주 같은 부동산을,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역, 사각형 권역 사이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의 빌라 위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리고 한 가지 지역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불고 있고 업무 지구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뭔가 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을 양옆에서 받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이곳은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물론 여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만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개발 제한 구역, 뭐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이쪽의 토지들도 유심히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이쪽은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렇게 캠핑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 건물도 한 채 있어요. 놀랍죠. 뭐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슈가 나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거론되는 곳이 이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린벨트, 뭐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런 투자 초보자가 해도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도 오감스의 집요한 서울 분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지역, 바로 서초구를 분석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초구처럼 밤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지역을 하나의 영상으로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이유들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반포동 재건축 정비사업, 이게 안 좋다고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각자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분석으로서 유의미한 이야기, 시사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서울 지역구 분석에서는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굵직하고 거시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지역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밑그림 스케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도 기초부터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임장은 기본이겠죠. 제가 분석하는 영상의 기반은 하루에 2만 보씩 걸어다니며 얻은 제 임장 경험입니다. 지금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테지만 오늘 영상에서 빠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를 해서 추후 동단위로 범위를 줄여서 더욱더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강남 중에 강남, 진짜 강남, 서초구 분석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항공뷰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이렇게 한강을 길게 끼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자 좋은 학군, 병원, 백화점, 각종 국가기관들이 즐비한 서초구의 대장 반포동입니다. 이따가 뭐 자세히 다룰 거지만 뭐 좋은 수식어들은 다 붙어있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동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요 아파트들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쪽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2009년 3월달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준공이 되어진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 예약 접수 이렇게 적혀있죠. 한창 신축 아파트로서 이제 준공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슬세건으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고속터미널역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고속터미널역 지하 상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일대의 편의시설들을 야외로 나가지 않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슬리퍼 신고 이 일대의 상권들을 다 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는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도 있죠. 대한민국 매출 1위 백화점입니다. 지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매출 1위 백화점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공이 되고 이쪽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크로 리버파크가 준공되기 전까지 이 반포동 일대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대장 아파트로 불리던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쪽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죠. 한창 부동산 상승장일 때 평당 1억대 아파트로 유명해진 아파트로 대림시공사에서 한강변에 지은 아크로 리버 3형제 중 맏형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크로 리버는 반포동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 뷰가 있고 저쪽 동작구 흑석동 쪽에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옆에 현재 반포동 대장, 명실상부 최고의 아파트라고 불리우고 있는,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는 이제 과거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남 아파트였지만 현재는 이 아크로 리어파크와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는 레미안 원 베일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두 거대한 아파트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이 위용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는 아직 이렇게 한창 공사 중이지만 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23년 9월달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제 준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레미안 원 베일리가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서초구의 대장급 아파트로서 서초구의 입구에 이렇게 대단히 멋진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한강 뷰가 굉장히 수려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면으로 다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 베일리가 있고, 그 옆으로는 반포 주공 아파트가 있었죠. 반포 주공 1단지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다 철거를 했고, 현재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에는 현대건설의 DH 클래스트, 그리고 이쪽 뒤쪽에 3주구에는 레미안 트리니언이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쪽에도 신축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면은 이 일대로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신축 아파트들로 꽉 채워진 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반포동은 주공 아파트, 그리고 신반포 아파트 등 수많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포동 전역은 신축 아파트 촌으로 바뀌어질 예정이며 현재 명실상부 서울 지가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그리고 수도 서울의 부동산 지가를 계속해서 견인할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반포동이 속하고 있는 서초구 전체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에서 여의도 YBD, 광화문 CBD, 강남구 GBD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동작구, 관악구와 접하고 있고, 한강 건너로는 용산구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강남구하고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경기도 과천과 경기도 성남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보자면은 현재 지하철 노선이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하철 노선이 이 서쪽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핵심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9호선, 3호선 그리고 7호선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고속터미널 자체가 시외로 가는 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다니기에도 굉장히 준수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남IC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서초구를 밑으로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서초 강남의 모든 지역들은 지방 도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 거점 도시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은 물류의 이동하고도 관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판교를 지나고 동탄을 지나고 오산을 지나고 안성을 지납니다. 충청도까지 해서 천안까지만 본다고 할지라도 주요 거점 도시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지방 도시에서 올라오는 물류들, 그 내려가는 물류들의 이동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의 깊숙한 도심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 강남 서초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서초 라인, 이 2호선 라인으로 직장가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이겠죠. 그만큼 지방 도시와의 연계성, 나아가서 교통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는 주요한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 이렇게 서초구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 대형 병원인 서울성모병원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소득 수준이 높은 전문직들이 인근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초구는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머리 쪽으로 반포 잠원 권역,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방배 서초 권역, 그리고 양재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반포 잠원 권역, 방배 서초 권역, 이 양재 권역, 이 권역별 특징과 주목해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초구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반포 잠원 권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호선이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3호선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잠원역을 간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바로 한강하고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반포대교로 이쪽 한강 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 서울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강수량이 높아졌을 때 잠수교가 잠기냐 안 잠기냐가 강수량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은 이쪽 무지개 분수에서 분수가 나오는 모습의 야경을 보러 많이들 이곳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반포동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겠고, 옛날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세빛둥둥섬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도시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서초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는 한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를 타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포 잠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부로 통하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지방으로 나가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은 지하철 3개가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시외로 나가는 터미널 자체가 이쪽 반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을 볼 때 이 지하철 노선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반포 쪽에 있는 지하철 3개의 노선이 전부 다 강남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 단지가 있는 이 GBD까지 가기에, 강남권으로 가기에 굉장히 수월한 요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서울의 북서쪽과 이 서쪽에서 강남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보통 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많이들 들어올 텐데, 그러다 보면은 꼭 이 서초구 반포동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이 경부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이 시작점 자체가 반포동이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도 버스를 이용하려면은 이 고속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의 대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부동산을 견인하는 서울의 부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세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여러 단지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반포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도 아직까지도 노후된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다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라인으로는 옆 동네는 압구정이 있죠. 옆 동네 압구정과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 우리나라 최고 동네가 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되어지고 정비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한강을 끼고 있는 멋진 동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반포 하면은 학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급도 없고 다 S 학업 성취도가 다 S급으로 이루어진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상구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사립초등학교인 이 개성초등학교도 이 반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포동 일대는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은 학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 내부에서 이동이 용이한 올림픽대로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 거점 도시와의 연계성이 높은, 물류의 이동량이 높은 이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 위치를 하고 있으며, 강남의 업무지구하고 이어져 있는 지하철 3개의 노선이 바로 이 고속터미널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시외로 나가기 편리한 이 터미널 자체가 이 반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반포동의 모든 학교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군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하나 탈을 타선이 없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따질 때 따져야 되는 요소들이 전부 다 최상위권인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가를 견인하는 1번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배 서초권역입니다. 사실 반포보다 방배동이 원래는 원조 부촌이었죠. 이 방배동에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원조 부촌의 위상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 밑에 있는 이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지역 일대에서 대장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남부 순환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여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해 보이기도 합니다. 남부순환로가 차량 유동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느낌을 받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산 영구 조망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공기와
뭐 인근에 뭐 예술의 전당이 있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이 동네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부순환로에서 이 방배동까지의 분위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우면산이라는 절대적인 녹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운이라고 할까요? 뭐 공기의 온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남부순환로하고 접하고 있는 방배동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제 개인 취향상 한강뷰도 한강뷰 나름대로 좋지만 이러한 산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쪽에 있는 방배동 같은 분위기를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레미안 방배 아트힐 아파트인데 이 건너편으로 다 산입니다. 물론 뭐 유동량이 많지만 이렇게 나무들을 양쪽에 심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들이 없다고 하면은 좀 삭막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큰 대로가 있다고 해도 뭔가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가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배동 밑에 쪽 같은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들이 유명하죠. 지금 구역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 신고를 했고, 반면에 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13구역은 이주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속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는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가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는 게, 이쪽은 그런 빌라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이렇게 노후된 빌라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 주택이 많은 지역 혹은 빌라가 많은 지역 중에서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개발 정비 사업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아도 내가 만약에 50평 혹은 100평 뭐 이 정도 큰 평수를 갖고 있는데 이 강남 노른자 땅을 처분하기는 싫겠죠. 땅 자체를 갖고 있다 보면은 그 땅 가격이 오르는 집가가 더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 뭐 단독 주택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허들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빌라들이 지배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에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방배동이 개인 주택, 단독 주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빌라들이 지배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뭐 재개발이란 정비 사업 자체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가 비슷하죠. 그래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좀 더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이해관계가 서로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10명만 모여도 그 10명의 의견을 통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수많은 주민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들어서는 해내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배동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를 보고, 아직은 재개발 구역으로는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일대로 매수를 한다면은 추후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오른쪽에 서리풀 터널이 있죠. 이 서리풀 터널을 지나가면은 바로 서초동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 방배권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성지도로 봤을 때 이 서리풀 터널 밑에 쪽으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쪽은 숲이 아닙니다. 정보사령부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이렇게 위성지도로 봤을 때 숲으로 대체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거리뷰를 보자면은 이렇게 막아져 있죠. 네, 이쪽으로 보면은 과거에 군인들이 살던 관사로도 보여지는데, 지금 위성지도로 보면은 이쪽에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죠. 아무래도 군부대다 보니까 보안상 이렇게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 서초 방배권역을 말씀드릴 때 이 정보사 부지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정보사 부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과거에 부동산 개발회사 MDM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곳에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 산업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업무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은 약 96,797제곱미터 면적으로 축구장 13개 정도가 들어갈 만한 규모이고, 삼성동 GBC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인 이 노른자 지역에 들어설 새로운 업무 단지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정보사 부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쪽 삼성동의 GB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신데, 이쪽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서리풀 터널을 지나서 이 서초대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쪽 서초역을 지나서 이쪽 교대역을 지나서 이쪽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또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업무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이곳의 개발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베네핏을 주면서 개발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거 사전 협상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1130%까지 높아져서 테헤란로와 서초대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쪽에서 좀만 더 가면은 이 강남역 인근으로 해서 삼성 서초 사옥이 있죠. 아마 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보다 더 높아지지도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지능아파트, 이 지능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전제로 신속 통합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에 높은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커다란 파급력을 몰고 올 정비 사업이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뭐 과거의 기사부터 한번 찾아보자면요. 뭐 21년도 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DN 개발회사에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할 것, 뭐 미술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감도인데, 조감도를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애플 사업 있죠. 그런 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멋진 업무 단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서울 서초구 중심부에 이렇게 큰 업무 단지가 만들어진다면은 이거에 대한 파급력은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뭐 서귀풀 터널이 있고 이렇게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마 전 기사죠. 23년 6월달 기사입니다. 최고 18층 높이의 문화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죠. 그래서 뭐 삭막하게 업무 단지만 있는 곳이 아니고 문화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복합 지구로서 그 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이곳 자체가 대규모 유후부지다 보니까 이 강남의 핵심 지역, 이 노른자 같은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칠성 부지 기사입니다. 초고층 개발에 길 열린 롯데칠성 부지, 들썩이는 서초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1130%까지 높아지고, 맞은편의 지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서 50층 주상 복합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서울 강남권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우는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에 초고층 개발길이 열린 모양새다.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이렇게 큰 부지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학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이 보유한 해당 부지는 42,312제곱미터로 인근의 삼성타운, 강남역 인근에 있는 서초 사옥이죠. 이 서초 사옥보다 2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값만 2조 6천억 원이 추산된다고 하죠. 아무래도 롯데 측에서도 이러한 노른자 땅을 그냥 물류창고와 차량 정비 공장으로 쓰기에는 당연히 아깝겠죠. 이 서초대로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초고층 건물들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정부사 부지가 생기고, 이 서초역 교대역을 지나서 이쪽 삼성타운까지 이 서초대로를 따라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송파구 잠실, 제2롯데타워가 만들어지면서 그 메가톤급 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는지 그 과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사 부지부터 이 롯데칠성 부지까지 이 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지 예상을 해보시는 것도 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외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기가 교대역 사거리인데 이 서초대로의 로드뷰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건물과 이쪽에 있는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 다릅니다. 이쪽이 뭐 2배 이상은 높고 이쪽은 낮죠. 지금 쭉 앞으로 가시면은 이쪽이 다 낮습니다. 계속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쭉 낮죠, 이쪽이.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이유가 이쪽 블럭으로 부동산 공법상 고도지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있는 건물처럼 높게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있는 건물주 분들은 반대편에 비해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서초대로 이쪽 블럭에 고도지구가 걸려있는 이유가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그 중앙법원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중요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고도지구가 걸려있다라고 하는데, 한간에 카더라 통신으로는 법원장실에서 앞을 볼 때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도지구가 걸려있다, 이러한 카더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로 뷰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고도지구로 걸어 놓은 곳이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고도지구를 걸어야 될 당위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도지구가 이제 완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이 28m로 완화가 됐는데 과거에는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이마트 건물, 여기가 이제 하이마트 건물인데 고도지구가 28m로 걸려 있죠. 쾌적한 환경 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 규제하는 지구, 고도지구입니다. 28m까지 지어라 라고 규제가 되어 있는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로 법원 단지 고도지구 해제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중구 말씀드릴 때도 이 남산 인근으로 고도지구가 일부 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원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제가 됩니다. 물론 남산이나 경복궁 주변이나 북한산 주변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고도지구가 이제 당위성이 있겠지만, 이쪽 법원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 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 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서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우선으로 해서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재권역입니다. 양재권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곳이었는데요. 양재는 RNC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양재 이동 정비 사업도 구역마다 다르지만 진행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발 압력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개포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양재대로 라인으로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현재 이 개포 4동 그리고 이 양재 2동 블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는 양재 RNCD 개발, 할인부지 개발, 더케이 호텔 개발 등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양재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에 맞게 주거 지역이 개발이 되어야 할 텐데 빈 땅이 없으니까 새로 개발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주거지역, 우면동이나 양재 이동의 빌라촌 같은 경우 노후된 주택들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당위성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의 애초의 목적상 이 양재 이동이 딱 이루어지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할인부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큰 마천루가 지어질 예정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유증을 해서 밑빠진 돛대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는 도시첨단 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물류단지가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하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에 기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양재 읍면동에 이제 2조를 투자했다고 하죠. 23년 9월달 기사입니다. 도시명 RNCD 메카로 변모한다. 양재 읍면에 1000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토지 투자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강남 테헤란 밸리, 가천 지식정보타운, 판교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산업을 연계하는 도심 경계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서울시는 이제 2035년까지 이 일대 약 30만 제곱미터 중 75만 제곱미터 규모의 RNCD 공간을 확보한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 그래서 양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재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매 사건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역별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주요 도심들을 다 지나가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가로질러서 이 신사역부터 이 용산역까지도 연결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양재역으로도 GTX C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재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말죽거리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영화도 있죠. 말죽거리의 유래는 말 타고 항상 지나가다 이쪽에서 이제 쉬면서 말에게 죽을 먹였다 해가지고 말죽거리라는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양재권역, 이 말죽거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초구, 강남권역의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대규모 미래지향적인 업무 단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양재권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구의 3개의 권역, 반포 잠원권역, 방배 서초권역, 이 양재권역, 이 3개의 권역을 통과하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강남 도심에 대규모 공원이 생김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고 몇십 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이 서초구가 다시 붙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서초구끼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이곳은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하자면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도 좀 볼만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나 지방도 아니고 서울 서초구를 이야기하는데 토지 이야기를 하다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이름도 생소할 분들이 많은 신원동,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이쪽의 토지들도 유심히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좋은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청계산 입구역이 있죠. 이 청계산 입구역 반대편에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슈가 나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거론되는 곳이 이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이런 투자 초보자가 해도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금방 매도하실 생각이 없으신, 장기간 가져가실 분들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내 아이나 내 손자가,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안 사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만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서초구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주어를 바꾸면 또 그럴싸합니다. 서초구인데 개발 제한구역이라서 금액이 이 정도구나 라고 말이죠. 제가 여기도 몇 번 임장을 갔다 왔었는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인데 캠핑장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글램핑장이 있죠. 로드뷰로 한번 보자면 이쪽은 개발 제한구역인데 이렇게 캠핑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 건물도 한 채 있어요. 놀랍죠? 개발 제한구역에 보통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 허가가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곳 중에 캠핑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 캠핑장에서 샤워 시설 등 캠핑장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건물 한 동은 허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아무나 짓지는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원주민, 뭐 몇 년 이상 거주 등 뭐 디테일한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지 허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찾아보면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토지를 활용할 방법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꼭 그렇게 무모한 짓만은 아닐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토지를 볼 때는 이것저것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뭐 도로에 잘 접해 있는지, 뭐 개발 제한 구역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건축이 안 되는 토지인지 등 뭐 따져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토지나 토지 투자 관련해서는 또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따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장아파트 말고 오감스가 임장 다니면서 찾아본 숨어있는 진주 같은 부동산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뭐 서초구는 뭐 다들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모르는 아파트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 단위, 뭐 지역 단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서초 3동입니다. 이 서초 3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정보사 부지가 만들어지죠. 대규모 업무 시설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일대의 파급력은 굉장히 넓을 것입니다. 같은 동 안에 바로 붙어있는 이 일대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오래된 빌라도 있고 이쪽에 빌라들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고급 빌라나 뭐 단독주택, 고급 주택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동산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수요에는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은 논외로 할지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가치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업무단지 건역으로 모여들게 될 텐데 아직까지도 잘 찾아보면은 서초구 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임장을 가시면서 이 일대를 돌아보신다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수혜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면은 그 근처 재개발을 안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쪽에 업무단지가 만들어질 경우 받아줄 수요가 없을 수 있으니 오히려 추후에 이 서초 3동 쪽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인근으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교대역부터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정보사 부지의 영향도 받지만 이쪽에 롯데칠성 호우롱 부지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대역부터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있는 빌라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면은 뭐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서초역, 서울고등학교, 남부터미널, 이 교대역, 사각형 권역 사이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의 빌라 위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주변에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런 호재 없는 지역에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형 호재가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 빌라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교대역에서 남부터미널 사이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많이 있지만 빌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다 보면은 좋은 투자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임장을 다녀보시고 뭐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재 이동입니다.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구역별로 추진 상황이 다르고 현재 원주민 분들도 꽤나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것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보면은 위례에서부터 가천까지 이어지는 위례 가천선도 이쪽 가로로 생길 것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가지 호재가 많이 잡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위쪽으로 양재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본 천들 중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위에 보면은 이제 양재천 카페 거리도 있고 여기 주민들이 이쪽 나와서 이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만큼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재 이동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원 터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개포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 4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죠. 이게 하나의 퍼즐이라고 본다면은 마지막에 남은 것이 개포 4동과 이 양재 2동만 남아 있습니다. 이 양재대로를 타고 쭉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나중에는 개포 4동과 양재 2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로 뭐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개포 주공 아파트가 만들어진 재건축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개포 4동이나 양재 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었다 보니까
재개발로 이루어지겠죠.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그래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개발 압력이 이렇게 불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무지구, 양재 RNCD 업무지구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양재 2동과 개포 4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을 양 옆에서 받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뭐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이 구역을 좀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빌라들이 좀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초동이든 양재동이든 만약에 빌라 투자를 하신다면은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0년대에서 뭐 2000년 초반에 지어진 빌라들이 보통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쯤에 지어진 빌라라면은 대지 지분이 13평 이상 되는 빌라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뭐 잘 모르겠다면은 외관상 보았을 때 한 층에 3가구 4가구가 있는 빌라보다는 한 가구나 2가구가 있는 빌라가 아무래도 지분율이 높겠죠. 빌라에서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서 대지 지분 계산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은 뭐 통상적으로 보통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때 뭐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면은 8평에서 11평 정도 쓰인다 라고 했을 때 뭐 최소 13평 이상은 되어야지 추후 부담감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서초동 양재동 뿐만이 아니라 정비 사업을 염두하고 빌라를 매수하실 때에는 뭐 중간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매도를 하신다면은 크게 관계는 없지만, 뭐 그래도 최소 대지 지분이 13평 이상인 빌라를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초구 지역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주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내용이 굵직굵직한 덩어리가 큰 내용들입니다. 서초구는 제가 언급한 이슈들 이외에도 부동산 쪽으로 보았을 때 꽤나 많은 투자 논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초구 분석에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으나 이야기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모자란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 전망을 이야기하며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